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톡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혜진 32살이죠? 김정은 몇 살이죠? 만으로는 24살이에요. 8살 차이도 못했죠. 젊은 남자를 만나려면 보톡스를 묻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몇 살 차이도 아세요? 어린 친구를 만나고 컨테리는 49살이에요. 이은정은 28살. 어린 친구 만나면 지금 신경 써야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임플란트 환자하고 교정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를 먼저 비교해 보면은 모두 치주인대가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제로 작용해서 치료 정보에 작용하는 힘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힘을 덜 받게 되겠죠. 임플란트는 바로 교합력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인접골에 바로 전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외상성 교합이 있을 때에도 자연치아는 중요도가 증가하다가 또 외상성 교합을 제거를 하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치끼리 교합할 때도 먼저 물리는 느낌이 들 때는 자연치아는 20 마이크로미터 움직일 때 느껴지지만은 자연치아와 임플란트가 교합하게 되면은 48 마이크로미터로 움직였을 때 느껴지게 됩니다. 임플란트끼리 교합할 때는 64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치아가 임플란트 PKH와 교합할 때는 108 마이크로미터가 변이할 때 알아채게 되기 때문에 조기 교합 접촉 시에 완전히 묻기 전에 폐구를 배정시키거나 교합력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인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상을 더 하게 됩니다. 또한 치아는 교합 시 순간적으로 8에서 28 마이크로미터 초기에 움직임이 있지만은 임플란트는 순간적인 초기에 수직 운동이 거의 없고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변이가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임플란트가 교합 시에 주변 치아 모듈보다 더 많은 교합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기능은 이갈이 이약물 기능이 있을 때는 교합력이 6배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부기능은 장기적으로 수직 부종 감소하고 저작근과 턱관절 근육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합력에 의해 임플란트의 실패는 급성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진행되고 난 후에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부기능이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임플란트 실패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기능을 막고 저장력을 줄여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겠습니다. 교합성 외상이 동반된 치료 질환 환자는 많은 경우에는 클렌징이나 브룩시즘이 있고, 그리고 스플린트를 많이 이용하죠. 클렌징, 브룩시즘은 치아를 보호해서 치아 동력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 교합 조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시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환자를 만나기는 거의 어렵죠. 그래서 충분한 권력을 가지는 환자가 들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대부분 다 좋지 않은 부위에 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좋지 않은 골조직이나 무기능이 있는 환자에서는 교합력 감소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스플린트를 많이 쓰죠. 스플린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간 실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더불어서 교합력을 대부분 중에 교본이 주로 강력한 분쇄 운동과 과도한 측방 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합력을 주기 위해서 보톡스를 교본에다가 주사하는 것이 교합성 운동과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30분대 불량 골철물이 있는 환자고요. 치주염이 발생하는 환자로 부정적으로 이게 34번에 메달 공간을 세포하고 임플란트를 심입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치아랑 그리고 임플란트 쪽에 전부 생리타였고요.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능과 심리적인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한 후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갈이나 이장 물리기 있는 환자들은 그 치주인대 공간이 스페이스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술에 많이 해소되었죠. 그리고 스플린트를 착용해서 이갈, 이장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이 교정 치료에서도 비슷한데요. 또 교합력을 감소시키고 이런 거에 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갈이나 이양무리 같은 것은 브라켓이 자주 출력할 수 있고요. 와이어가 변형될 수도 있고 증가된 교합력에 의해서 치아의 이동이 느려져서 교정 치료를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TMD 병력 환자에서는 교합력을 감소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던 환자에서 교정 치료를 할 때는 TMD 증상이 나타날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나 악교정 수술 후에 치아와 앞볼의 위치를 개선해도 정상적인 근육 활성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 특히 턱 앞에 이근이 있잖아요. 이근의 그 활성으로 인해서 그 하순이 상방으로 당겨져가지고 상압 전체 설명이 그러니까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원래대로 릴랩스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근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덤스마일의 경우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냥 이거는 전치부 크라우딩 환자로 관절 자궁과 근육 공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입을 벌리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양쪽 측두근과 교근에 텐더니스가 있는 환자였고 두통과 이간 습관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교근에 편측당 36일씩 주사를 하고요. 했고 관절과 수술 후에 나중에 관절과 근육 증상이 개선되고 두통도 해소되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교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다음은 주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면 주의사항을 꼭 알려줘요. 48시간 전에 알코올 섭취 금지시키고 1, 2주부터 아스피린 함유되는 약 복용을 중지하고요. 엔세이드 복용은 3일 전부터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경근육계 질환자나 항생제 중에 아미노클로사이드계 복용자 그리고 수면 알부민 발러지 가능자랑 임신 중인자는 절대로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보면 미간 주름의 경우에는 표정을 지을 때만 나타나는 주름의 경우와 주름이 안정 상태로 있지만 손으로 펴고 와서 펴지는 경우에는 시술 효과가 만족도가 높지만 손으로 펴도 주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프로세우스 머슬이나 코루게이터 스포실리 그리고 디프레스 스포실리 머슬 이 세 가지가 사용을 하는데 주사할 때는 환자를 똑바로 앉은 자세로 미간 근육을 수축시키지 않은 상태여서 그리고 주사기 정사면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피부에 수직으로 자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에 닿은 후에 약간 빼가지고 주입하고요. 양측 내측 눈썹에 중앙부에 4, 5유닛 정도 주사하고 만약에 이쪽에 수평줄이 있는 환자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안과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어가지고 가상의 선에서 이쪽 중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내안각 측 상방에서 가상의 선을 놓고 눈썹 내측부 여기서 1m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사하고 다시 또 1mm 정도 떨어지고 1mm 상방 위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주사를 하고요. 이제는 한 2mm 정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마에서 전두근이 작용하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아미바를 위로 올리는 기능하고 눈 아래쪽 부위에서는 눈을 뜨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두근의 윗부분에다가 주사를 해야 되고요. 아랫부분에 주사를 하게 되면 눈을 잘 못 뜨게 됩니다.
동공 중심선에서 오비탈 림이 그러니까 오비탈 림 골격적으로 그러니까 뼈에서 오비탈 림에서 이쪽에서 2.5mm 상방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cm 정도 떨어져서 주사를 하게 되고 중앙 부위에 주사할 때는 여기서 한 1mm 정도 아래에 주사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하고 그리고 뭐 이마가 넓어가지고 위쪽까지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한 1mm 정도 끼어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부위에는 주름이 잘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혹시라도 아랫부위에 그러니까 주름이 좀 있으면은 여기서 1mm 정도 하방으로 해가지고 1cm 정도 하방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1mm 정도씩 추가로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라이 눈썹이죠. 그러니까 보면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주사 맞으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게 사납게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전두근이 앞쪽 부위에만 이렇게 주사 맞아가지고 펴지고 뒤쪽에는 계속 긴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1에서 2mm 정도 더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밑주름을 보면은 이게 뭐야? 웃을 때 가장 많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요. 하안검이 하방이 약간 내려가서 눈이 좀 커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눈이 커 보이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하얀 데가 너무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동공 중심선을 따라가지고 하안검 하방에서 3에서 5mm 정도 위에 2mm 정도 하고 마찬가지로 또 다시 그러니까 0.에서 1mm, 1cm 정도 떨어지면서 다시 또 2mm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눈에다 주사할 때는 근육에다 주사하는 게 아니라 피부 바로 밑에 직하방에 주사를 얇게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사의 대벨은 이거는 반대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깥쪽을 향하게 대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공 중심선을 넘지 않게 하고요. 안 그러면 안검 외관증이 생겨서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좀 문제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사 영향도 그러니까 6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눈 주변 주름도 눈꼬리에서 1.5cm 하방으로 떨어진 곳에 그리고 안 그러면은 뼈를 만져봐서요 2.5cm, 1mm 정도 떨어진 뼈에 주사를 하게 되고 상하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약간 안쪽에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mm 정도 주사를 하고요. 여기도 만약에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보톡스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자이고마 아래쪽으로는 주사를 하면은 자이고매틱 레이저 머슬 그때 저번에 했던 거미스마라에서 나왔던 자이고매틱 레이저 머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대뼈 하방으로 주사하지 말고요. 또 빨리 했죠. 그리고 주름 치료 시에 주의사항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건데요. 이걸 막 세게 문지르고 이렇게 만들면 보톡스가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만들면 누르지 말고요. 주사 후 3-4시간 정도는 눕지 않다고요. 그리고 시술 후 4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찡그려주고요. 한 차례 10번 정도 찡그리고 다음에는 시간 지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보톡스 할 때 그러니까 독소적인 합병증은 드문다. 그러니까 구강압 안는 영역에서 그리고 가장 흔한 합병증은 근육이야. 근육은 약화시키려고 목적으로 거의 쓰니까 근육 약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침샘 부위에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있을 수 있고 연화불란, 발음 불편증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건 가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한테 잘 주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 초기에는 접근이 어려운 근육에는 주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치과 영역에서 포항 압력 영역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운 근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잠기가 일주일, 지속 기간은 3에서 6개월, 항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입 후 12주까지는 재주입을 앓지 않는 것이 추천됩니다. 대상되는 근육에 따라서 근육당 10에서 50ml 정도 주입하는데 이론적인 경우 400ml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좀 위험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50ml까지가 저는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분전도라는 부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보통 사용하기도 힘들고요. 대부분 경우 근육 부항 능력에서 토킹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고 사실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위에 촉진해서 확인한 다음에 주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물어보신 거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바로 주입해서 그러니까 보톡스 부작용 나타날 때 바로 뭐가 주입할 수 있는가 그걸 찾지를 못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